연구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일본은 히코모리라 그래가지고 네. 은둔형 외톨이가 맞아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밖에 나오기 포켓몬 고 시작했다.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왔어.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 연세대학교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이신 김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뵙네요. 네. 오늘 주제 자체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치료제를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내리세요?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머리로 먹는 약이에요. 네. 와, 더 어렵다. 네. 저희가 쉬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디지털 머리로 치료, 약을 먹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디지털을 먹는 거냐, 예. 네. 어떻게 뭐 복용을 하는 거냐라고 해서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도 써요. 아. 치료제, 치료 기기. 아니, 왜냐하면 디지털 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디지털로 뭔가를 치료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을 내리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달 뒤에 네. 아니면 몇 달 뒤에 올 때까지 네네.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쵸. 약도 제때 먹어야 되고, 네. 예,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식사도 조정해야 숙제하는 되고, 거구나. 그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행동을 하고 인식을 하고 네. 그럴 때 변하는 거잖아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네. 거기에 또 복약 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행동 치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숙제 같은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근거가 예, 그냥 내가 뭐 하고 싶다, 진짜 그림 그리고 싶다 치료가 이게 아니라 되게 정말 치료가 되는 된 거예요? 근거가 있는 예, 정확한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 근거는 누가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근거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 예, 임상을 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예. 그거에 기반해서 다 만들어지는 기반해서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럼 만들기 되게 네.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치료제가 그냥 네. 뚝딱거리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처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개발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식약처에 네. 예, 가서 또 이게 치료 식약처예요? 기기입니까? 네, 식약처에 가서 이게 치료 기기입니까?라고 물어봐서 이건 치료제야 기기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 GMP라고 해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엄격한 기준 심사를 또 준비를 그걸 합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또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앱, VR 게임이라는 네.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아. 앱으로 만들든지 이게 게임으로 되든지 예, 이런 또 가상현실 VR을 만들든지 해서 이 세 가지를 또 창작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영상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치료제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럼 나중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요? 검증이 다 돼서 임상을 또 합니다. 임상까지 해요? 네, 임상까지 이건 하고 뭐 그냥 의사들이 약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랑 맞습니다. 똑같은 예,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기존의 신약이 뭐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리고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일단 기간이 신약에 비하면 단축되고 또 꼭 필요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 치료제라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입 장벽이 높아서 좀 좋으시겠어요, 지금은. 네, 진입장벽이 높은데 다행히 제가 뭐 네. 아트, 다 심리학, 했잖아요. 또 병원에서 환자를 또 보고 상담을 네. 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방법이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교수님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네. 뭐 잘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준비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행복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쪽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뭐가 힘들어지면 그냥 김선영 교수님을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찾아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대명사시잖아요. 네. 네. 제가 세계적인 이제 기구인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있어요. 네. 1964년도에 설립이 된 단체인데요. 올해 7월 2일 날 폐막식 이사회에서 네.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우리 선진국 아니었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예.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맞아요. 우린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제 나라를 말하는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예, 뭐 행복 지수라든가 아, 예, 건강, 예. 평균 수명이라든가 문화, 사회, 예술, 뭐 문화, 전체. 예, 이런 예. 전체적인 걸 다 평가를 하는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합류가 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선진국이 됐지만 잘 살펴보시면 행복 보고서를 이제 2021년도 예, 행복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이 신체 건강,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활동, 경제 성장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네. OECD 국가나 뭐 이런 네네, 것들에서. 상위권이에요. 예. 상위권인데 뭐 자살률 아시잖아요. 예. 최하위고 높고, 예. 또 어린이 웰빙 지수를 보게 되면 지능, 예. 예, 이런 뭐 지적인 수준, 건강 상태는 상당히 예, 앞서 있어요. 근데 예, 이 어린이들의 행복 정서적인 지수. 행복 지수는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와 이제 이런 신장적인만 신경을 쓰지 진짜 네.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갈등을 겪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막 어려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와. 그래서 우리나라를 네.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자 네네.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행복 발달 보고서 중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읽는 게 이제 1937년도에 이제 하버드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들이 네. 예, 그 724명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어떨 때 행복한가, 행복한 아, 사람의 조건이 언제 뭐고, 행복한가? 쭉 조사했더니 행복의 요건은 네. 관계였어요. 아, 뭐 취업하고 돈 벌고 이럴 때가 아니라 네네.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사람들. 근데 이 어. 관계라는 게 양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질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고 행복했고 아, 예, 나와 친밀한 그렇죠. 네,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오래 깊고 살고 많을수록, 행복하고. 네네, 예,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관계가 되게 좋은 게 중요하고요. 네. 그 환자들이나 그 내담자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잘 보시면 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요. 예를 들면 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요. 의사를 믿고 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더니 엄마나 주변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신이 나서 예, 이 동기 유발이 되면서 더 잘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 것처럼 예. 예, 여러 가지로 관계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제 요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또 이제 관계가 되게 취약한 게 뭐냐면 사회자본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네. 사회자본이 뭐냐면 신뢰, 연결망, 규범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가 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몇 명 되세요? 신뢰할 수, 믿을 만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몇 명 없죠. 네, 그리고 네. 연결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연결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부족하고요. 예. 중요한 건 규범도 들어가는데 규범? 예. 한국 분들이 아직도 그 우리나라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꽤 많다. 네네. 비리도 꽤 많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규범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한국이라는 사회가 사회 자본이라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와. 네. 관점이 참 다르죠. 다르시네요. 네, 예. 네, 네, 네. 신뢰, 연결망, 규범. 네, 네. 예, 이런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행복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이 디지털 치료제가 예. 머리로 네, 먹는 그러니까 약. 먹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예. 치료제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에 임상과 이런 허가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이제 앱을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걸 만든 저 거예요. 교수님이 만드신 그 앱을 사실 설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 해봤어요. 여기 보면 막 우울 자가진단, 스트레스 자가진단, 불안, 공황장애, 트라우마, 분노, 막 중독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분노를 자가진단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다행히 분노 지수가 아주 낮았어요.
아니, 대표님은 분노조치도 놔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쭉 것들을 다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네. 병원에 가고 뭐 또 기관에 가야 되는 이제 시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이나 이제 그 정신적인 질병들은 네.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좀 체크하고 그 싶잖아요. 예전에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를 이제 숨기고 두려워하고 누가 알까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면 좀 지금도 많이 많은 바뀌었어요? 분들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아, 예, 가는 걸 좀 꺼리시고 예. 또 상담소를 가려고 그러면 가는 예약도 힘들지만 예. 또 다들 이제 회사에서 근무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식 정신 건강을 평소 때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가지고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 테라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심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가 예, 이제 자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 보면서 힐링을 해라, 관리를 해라라고. 그러면 이걸 그냥 함으로써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한테? 자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아니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 프로그램 보면서 예, 자기 스스로가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자가 치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담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예, 월요일부터 휴일까지 연중무휴로 새벽 1시까지 상담사를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비밀 보장은 확실하게 그렇게 되고 해서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뭔가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 가고 전문가들하고 연결이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디지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약도 네. 그 전문가가 처방해야 되는 약이 있고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야 되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 있는 것처럼 네. 예, 이렇게 이제 가볍게 예, 본인을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하고 전화하고 상담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무료잖아요. 네, 무료 앱입니다. 네,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내용이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네네. 쉬워요. 그냥 질문도 쉽고 그냥 네네. 딱딱하고 제 수치를 아니까 그런 것들은 편한데 제가 조금 그냥 의아한 거는 교수님은 사실 예전에 미술 치료 네네. 이런 거 많이 하고 막 그림의 힘 막 이런 책 내셔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시고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림 이렇게 막 그리고 같이 막 활동하면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분이 디지털 전문가도 아니셨는데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신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뭐 전문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 네. 좋은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아, 많은 그리고 사람들이 하게. 좀 그 시간도 절약하고 네.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네. 믿을 수 있는 이런 네. 치료 프로그램들을 멀리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에서 또 많이들 문의를 오시고요. 이 앱이 외국에 지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국내가 한정이 해놨어요. 아니네요. 네네. 이거는 그쵸. 사람에 대한 심리 치료는 전 네네. 세계가 다 동일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 건강과 이 심리 건강에 대해서 네. 문턱을 좀 낮추고 예. 또 쉬쉬하던 거를 좀 끄집어내서 예. 예, 한번 예, 이렇게 자기가 진단해보고 네. 고민해보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좀 보편화되려면 이런 이제 IT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자가 앱 게임 VR이에요. 네. 치료가 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미국은 ADHD 아동 환자를 네. 위해서 이 치료 게임이 나왔는데 거의 게임이에요. 근데 치료 효과가 너무 좋고 너무 네.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또 VR 같은 거 네. 예, 이것도 VR을 쓰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기가 이 공간에서 직접 행동하고 같이 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면 ADHD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들이 네. 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예. 그 딱 쓰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자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 치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이드가 있고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다 보면 공간 안에서 네네.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네네. 아주 쉬운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그 여러분이 많이 이제 그 이렇게 찾아다녔던 포켓몬 아시죠? 네, 예. 포켓몬 시리즈가 이제 가상현실이 되면서 포켓몬고. 네, 포켓몬가 되면서 제가 그때 저희 학생들하고 협박사들하고 학회를 일본에 갔는데 네. 이 공원에 거리에 택시 안에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일본은 히코모리라 그래가지고 네. 은둔형 외톨이가 맞아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밖에 나오기 포켓몬고 시작했다.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호주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들이 예, 병원에 와서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병원 생활을 하다가 네. 이 포켓몬고를 위해서 예. 밖에 뛰어다니니까 예. 굉장히 병원 생활이 즐거워졌다. 그다음에 또 호주에서는 예, 우울증 환자가 이걸 찾기 위해서 밖에 나오니까 햇볕을 쬐이고 돌아다니니까 네. 우울증이 많이 완화됐다. 이제 이해가 확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네.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메타버스나 가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브랜딩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교수님은 이 환경, 이 기술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사람들을 치료할까? 정신을 치료해서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쪽을 고민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휴머니티에 호소하는 디지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휴머니티.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호모 헌드레드라 해서 100세 시대잖아요. 네. 100세 시대인데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노인 빈곤율이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고. 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라는 게 건강할 때 관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인간의 감정, 네. 예, 휴머니티에 호소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아날로그의 반대가 디지털화되고 교수님이 이 미술치료라는 이런 그 아날로그에 이런 거를 접근하다가 감성과 마음에 접근하다가 갑자기 이게 헬스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감성과 행복을 위해서 이 헬스 케어가, 네. 그러니까 헬스가 케어할 수 있도록, 예. 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와. 네. 교수님은 되게 큰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비전이나 목표 자체가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사업 좀 더 잘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이루어줄까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헬스나 치료는요, 네. 사실 산업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산업화는 뭐냐면 많이 보급되고 많이 보급될수록 가격은 또 저렴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예.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제도화가 되면 더 좋고요. 의료보험 수가가 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제도권 네.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는. 그래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필요하지만 이거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제품과 좋은 치료 방법들, 치료제를 예.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네네. 그리고 또 대표님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헬스 케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네. 못 믿으시겠지만 의학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잘 되지만, 활용할 수 어쨌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알려주고 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쉽게 네. 접근성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야, 오늘 참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로 갔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는데, 디지털 일단 나오고 뭐 치료제 나와가지고
뭔가 복잡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따뜻한 얘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예. 이런 계기로 디지털 헬스 치료제가 예. 예, 막 기계적이고 네. 막 의료적인 거에 완전히 치우친 게 아니라는 걸 네. 예, 알릴 수 있어서 오늘 참 아마 좋은 보신 기회입니다. 분들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을 텐데 명확하게 이해를 일단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지겠구나라는 것들의 감을 다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교수님이 만약에 데이터를 딱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 다 가질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그러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감정 평가를 좀 하는 데이터를 갖고 싶은 게요. 네네. 이 동양 사람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고 실험을 했을 때 네. 달리 나타나는 것도 많고요. 속마음과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예. 우리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컬러 분석을 해보면 보라색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근데 네.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보라색은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다 표현해요. 그래서 그 미친 색깔이라고. 네, 미친 옛날 그런 사람이 얘기. 예. 좋아하는 색이고 이거 좋아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빨간색을 좋아하면 불안한 거다. 예. 예, 그리고 검은색을 좋아하면 평가하면 예.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흑심을 예. 품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예. 나오는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해야 네, 돼. 파란색 좋아해, 초록색 좋아해야 네. 된다고 나오는데 근데 마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보라색을 테스트를 좋아해요? 해봤더니 보라를 너무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예. 이런 가치관이 이제 색깔로 표현해주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그 데이터를 알면. 알 수 있으면 참 그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네. 쉬운 예로 옛날부터 남자 일생에 태어나서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저 벌써 그거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내가 감정을 정말 표현하고, 내 감정을 인식하고, 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는. 네.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김선영 교수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